여기 유명 언론사의 베테랑 기자가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팀을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고 처음에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리에 도착한 후 그가 목격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놀라운 혁신과 기여에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에서 한 기자의 편견이 깨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기분으로 파리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네요. 베테랑 기자 제피르 모텐센인 저는 비행기에 앉아 다른 곳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은 분명 흥미로울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한텐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크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팀의 올림픽 참여를 취재하라는 임무를 맡았어요. 생각만 해도 눈이 돌아갈 정도예요. 저는 한국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상사는 제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기사를 원할 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지만 제 기분은 비 오는 날처럼 회색이에요. 영화를 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자꾸 제 임무로 돌아가게 돼요. 무슨 기사를 써야 할까요? 얼마나 나쁠까요? 몇 시간 후 우리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파리를 빛의 도시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금은 혼돈의 도시 같아요. 공항은 올림픽을 보러 온 전 세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방을 챙겨 출구로 향했지만 벌써부터 압도당한 기분이었어요. 밖에 나가자 여름 더위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주소를 말했어요. 붐비는 거리를 지나면서 곳곳에 걸린 올림픽 배너와 깃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전체가 흥분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방에 던져놓고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야 해요. 모든 선수들이 거기 묵고 있고 거기서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선수촌은 공항보다 더 혼잡했어요. 각국의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를 보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메모장을 준비하면서요. 하지만 가기 전에 격렬한 논쟁이 들렸어요. 한 무리의 선수가 큰 소리로 숙소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 한 선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항상 사용 중이야. 또 다른 선수가 덧붙였어요. 기자 본능이 발동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어요. 들으면서 그들이 중국팀 지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 선수들이 도착한 이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한국 국기가 보였어요. 작은 그룹이 근처에 모여서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보였어요. 방금 본 화난 그룹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에 못 이겨 한국팀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여성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회의적인 톤을 없애려 애썼어요. 저는 한국팀의 올림픽 참여를 취재하러 왔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여성의 미소가 더 밝아졌어요. 아, 반가워요. 저는 팀의 기술 전문가인 김하나예요. 저희가 여기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브리핑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망설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문제를 찾으러 왔는데 해결책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의 친절한 태도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듣고 싶어요. 하나를 따라 회의장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조직적이고 친절하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방 뒤쪽에 자리를 잡고
메모장을 준비했어요. 하나가 발표를 시작하자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생겼어요. 어쩌면 이번 임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낙관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 일을 오래 해왔으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최악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휴대용 에어컨과 스마트 창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셈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노리는 게 뭘까요? 회의가 끝나고 그룹을 따라 선수촌에 나갔어요. 차분하고 조직적인 한국팀, 지역과 혼잡한 선수촌의 대비가 뚜렷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여기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첫날이 저물어 호텔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그날 본 것들로 혼란스러웠어요. 이 임무는 이미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상황에 대해 불평하던 화난 선수들, 차분하고 조직적인 한국팀, 하나의 친절한 미소와 인상적인 계획들, 문제와 실패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파리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해결책과 협력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생각을 정리하려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사실을 보도해야 하죠. 그리고 제 경험상 사실은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잠이 들기 전에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요. 어쨌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짜증이 밀려왔어요. 또 올림픽 취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저는 그저 일을 하러 온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주요 회의실로 가서 브리핑을 들어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정보로 가득한 지루한 회의를 예상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하나 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선수촌의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무슨 개선이 있겠나 싶었죠. 선수촌의 엉망진창인 상태를 봤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말을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녀는 몇 분 만에 방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휴대용 에어컨과 손만 대면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변하는 스마트 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혁신들은 선수들의 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가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요. 화려한 기기를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별개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하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위 개선 사항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왔습니다. 바깥의 답답한 더위와 비교하면 정말 상쾌했어요. 하나는 구석에 있는 작은 기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새 에어컨 중 하나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기존 유닛보다 훨씬 효율적인 특수 냉각 기술을 사용해요.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휴대폰 터치만으로 온도와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으로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가 제어 패널을 터치하자 갑자기 창문이 어두워졌습니다. 밝은 햇빛이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 스마트 유리는 몇 초 만에 불투명도가 변해요. 하나가 말했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없이도 온도와 빛을 조절할 수 있죠. 처음 가졌던 의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선 사항들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방들이 편안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수촌의 한국 구역이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 구역의 혼란스러운 상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중국팀의 시끄럽고 방해되는 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하나 팀의 작업을 칭찬하려는 찰나 모퉁이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릭 부셰가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하나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릭이 소리쳤어요. 이건 프랑스 올림픽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걸 필요 없어요. 하나는 릭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부셰 씨,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지하고 모두에게 최고의 대회를 만들기 위해 돕고 있는 겁니다. 저는 릭의 폭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와 그녀의 팀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쟁이 계속되면서 릭은 더 많은 비난을 쏟아냈고 하나는 침착하게 팀의 작업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를 대신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릭은 한국의 선행을 이렇게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격렬한 언쟁이 계속되자 작은 군중이 모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며 나는 이들이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프랑스 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개선 사항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에어컨과 스마트 요리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이제 휴식하고 경기를 준비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클로이 트렘블레이라고 소개한 젊은 여자는 한국의 혁신들이 자신과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릭의 기세를 꺾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과시하려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를 위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나요? 몇 번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판단을 흐린 적이 있었나요? 결국 언쟁이 끝났고 릭은 화를 내며 떠났으며 하나는 클로이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저는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왔는데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기꺼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어를 계속하기 위해 걸어갔고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제 초기 태도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상치 못한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기사를 쓰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선수 숙소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헤쳐 파리 올림픽에서 그들의 기여를 더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올림픽 빌리지로 향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선수들이 무리를 지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궁금해서 미국 수영 선수들 그룹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근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한 수영 선수, 밝은 미소를 가진 키 큰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화장실 앱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저으며 약간 뒤처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앱이요. 그게 뭐예요? 그 수영 선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올림픽 빌리지의 지도가 있는 화려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앱이에요. 어떤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보여주고 사용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해줘요. 더 이상 긴 줄을 서거나 빈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 힘들었어요. 화장실 예약 앱이라니. 단순하면서도 정말 기발했어요. 저는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제 휴대폰을 꺼내 그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을 탐색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실시간 업데이트에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혁신이 선수들의 일상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여에 대한 제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던 중 근처 건물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국의 기술 전문가 김하나가 제가 전에 만난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위원 루크 부세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세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진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당신네들이 프랑스의 주목을 가로채려는 거잖아. 이 올림픽은 프랑스의 것이지 한국의 것이 아니야. 하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세 씨,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모든 선수들과 방문객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누구를 압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이 대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다른 위원회 멤버들이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프랑스 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육상 유망주인 클로이 트렘블레였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클로이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부세 씨, 당신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의 혁신이 우리 선수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클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방의 에어컨 덕분에 우리는 더 잘 자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 앱 덕분에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의 놀라운 음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클로이의 말이 부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습니다. 다른 위원회 멤버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표정에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파리에 왔고 최악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혁신들은 단순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올림픽 경험에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고기능 에어컨에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화장실 앱까지 한국은 선수들과 올림픽 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팀의 혼란스러운 숙소와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불만을 떠올리니 한국의 접근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오래된 편견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이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편견을 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를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올림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다음 기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점들을 찾기보다는 제가 목격한 혁신적인 해결책들과 협력의 정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진보, 협력, 그리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글을 쓰면서 내 안에 흥분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파리 올림픽 기여에 대해 아직 배울 것도 발견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앞으로 발견할 것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전에 만났던 한국 요리사 진우 씨가 큰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환영해요, 제피르.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준비 됐나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우 씨가 작은 접시들로 가득한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그는 설명했어요. 주요리와 함께 먹는 사이드 요리들이에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피클된 채소, 어떤 계란 요리,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든지요. 그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에요. 섞어 먹으면 돼요. 저는 젓가락을 집었어요. 다행히 젓가락 사용하는 법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시금치처럼 보이는 걸 하나 집어봤어요.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마늘 향이 나고 약간 짭짤했지만 아주 좋았어요. 우와, 저는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진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건 시금치 나물이에요. 다음은 김치를 먹어보세요. 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냥 매운 배추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완전 오산이었죠. 김치는 아삭하고 새콤하고 약간 매운맛이 나서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더 많은 요리를 맛볼수록 진우 씨는 각각의 요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몇몇 레시피는 수백 년이 된 것들이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것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이에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함께 앉아 한국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그들 사이에 장벽을 허문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 씨는 미소 지었어요. 맛있게 드셔서 기뻐요. 이건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것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 씨는 자리에 앉으며 열정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올림픽을 도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로 봤어요.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기술, 사고방식까지요. 저는 에어컨, 스마트 창문, 심지어 화장실 앱까지 떠올렸어요.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많은 저항에 직면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시하려 하거나 장악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초기 생각을 떠올리며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믿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것.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말이 제게와 닿았어요. 저는 멋진 기계에만 집중하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었어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국의 노력을 옹호했던 프랑스 선수 클로이를 알아봤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하나, 제 피르.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함께 앉아도 될까요? 여기 음식이 정말 놀랍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곧 우리 테이블은 다른 나라 선수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한국의 혁신이 그들의 올림픽 경험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방의 에어컨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 아프리카 선수는 말했어요. 경기 전에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 앱. 다른 선수는 말했어요. 긴 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멋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멋진 기계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하나 씨를 바라봤어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왔어요. 그냥 과시하려는 줄 알았어요. 하나 씨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서로 배웠어요. 마치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이 이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이 올림픽에 가져온 따뜻함, 혁신, 진심 어린 도움을 직접 경험했어요. 기사에 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단순히 멋진 기술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모으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와 협력, 그리고 자의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덕분에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이 계속될수록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지네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놀라운 것들과 배운 교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타이핑을 시작하며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혼란스러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붐비는 선수촌, 불평들, 중국팀이 남긴 어지러움까지요. 혼란과 좌절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김하나와 한국팀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차분한 결단력과 혁신적인 해결책에 대해 씁니다. 더운 날씨에 선수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한 휴대용 에어컨과 답답한 방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바꿔주는 스마트 유리창을 설명합니다.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이 변했음을 깨닫습니다. 올림픽 선수촌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요. 처음 김하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한국의 참여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고 확신했던 저 자신을 떠올립니다. 이제는 그들의 공헌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예약 문제를 해결한 모바일 앱이 생각나네요. 작은 일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기사에 추가하면서 선수들의 일상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설명합니다. 한국의 집과 진우 셰프의 놀라운 음식에 대해 타이핑을 이어갑니다. 비빔밥의 맛과 불고기의 고소한 향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한 한대에 대해 쓰면서 예상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면서 중국팀이 야기한 문제와 한국의 접근 방식을 대조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혼란과 협력의 차이를 강조하고 싶어요. 독자들이 협력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팔을 쭉 뻗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글에 너무 몰두해서 신경도 쓰이지 않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시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클로이 트렘블레이와 다른 선수들에 대해 씁니다.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으며 혁신의 실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증언이 여론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합니다. 기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음을 깨닫습니다. 루크 부세와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그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전화를 걸어 그의 번호를 누릅니다. 피곤하지만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세 씨, 한국의 올림픽 기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의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합니다. 처음엔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겠군요. 프랑스가 잘할 수 있었을 거라 여전히 생각하지만 한국에 혁신이 도움이 된 것은 인정해야겠어요. 이는 부세에게서 나온 말치고는 찬사에 가깝습니다. 그의 시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으며 웃음을 짓습니다. 기사에 완벽한 결말을 더한 셈입니다. 노트북으로 돌아가 부세의 마지못한 인정을 추가합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느낌이에요. 가장 강력한 비평가조차도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몇 단락을 쓰면서 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편견과 회의로 가득 찬 상태로 파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떠납니다. 협력과 열린 마음을 촉구하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검토하며 작은 수정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합니다. 제가 여기 파리에서 본 것과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 기사와 함께 저의 일부분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노트북을 닫고 피곤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번에는 냉소가 아닌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창가로 걸어가 파리의 불빛을 내려다봅니다. 어딘가에서 하나, 진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네요. 내일 다시 올림픽 선수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더 많은 교훈을 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단순한 임무로 시작된 이 여정이 깊은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파리에 와서 올림픽을 취재하는 것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내가 쓴 글을 보니 믿기지가 않아요. 파리 올림픽에 대한 제 기사가 드디어 완성되었는데 처음 이 임무를 맡았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한국의 놀라운 올림픽 기여에 대한 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됐어요. 처음엔 긴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날 믿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트윗, 댓글이 읽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쏟아졌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한 독자가 썼어요. 이 기사가 스포츠 혁신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꿨어요. 또 다른 독자가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진실을 나누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반응하는 건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큰 스포츠 잡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미래 올림픽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워했어요. 잡지사 편집자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비웃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늘이 기술과 진우의 맛있는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날, 더 큰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한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미래 올림픽에서 한국의 혁신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스마트 에어컨과 똑똑한 화장실 예약 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디어의 훌륭함을 설득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상하지만 좋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뉴스가 등장했어요. 캐나다 팀은 스마트 창문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호주의 스포츠 단지는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요리 학교들이 한국의 성공을 듣고 한국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고 있었어요. 마치 파리에서 시작된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제 예전 기사들을 돌아보니 한국을 비판했던 글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과 진우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제 태도에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행동으로 진실을 보여주며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었어요. 제 여정을 돌아보면서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이 개인적인 변화를 글로 써보기로 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독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앉아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파리에 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이 이야기는 제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면서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잘못된 생각들을 놓아주는 것 같았어요.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기사를 마치고 원래 올림픽 이야기와 함께 게시했어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솔직함에 감사했어요. 일부는 그들만의 편견을 극복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의 릭 부쉐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 역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을 읽고 저는 일종의 마무리를 느꼈어요. 저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흥분됐어요. 파리 올림픽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세상이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기대가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에 어떤 인물을 받더라도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갈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우리 편견이 아닌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